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파이 마이그레이션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 파이 기준으로 총 계정 수는 1011만을 돌파하고 있고 총 파이어니어 수는 1009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보시면요, 이를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2, 3만 개 수준의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양은 락업 비율까지 포함해서 지갑당 약 488씩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파이 업데이트 소식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메인넷 프로토콜 19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 그리고 모도 감사의 날을 통해서 2025년 1분기에 오픈 네트워크 출시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었다라는 점들이 최근 뉴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국내외 미디어에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지금 기사가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토큰 포스트지에 실린 파이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토큰 포스트지의 파이 기사는요, 업비트 거래소에서도 자주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사를 알려드리기 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토큰 포스트지에서 파이를 지속적으로 싣고는 있지만 이 파이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고 팩트가 아닌 부분들도 자주 기사화가 된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 업그레이드로 대중 고객 임박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이번 파이가 최근 프로토콜 버전 19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거래 속도와 상호 운용성을 대폭 개선했다. 그리고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파이는 레이어 2 솔루션을 통합을 해서 거래 서치 속도를 119만 건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텔라에서도 지금 레이어 2 솔루션을 아직 프로토타입으로 좀 개발 중에 있고 적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파이 프로토콜 19로 올라왔다라고 해서 지금 레이어 2 솔루션을 파이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TPS라는 수치가 119만에 도달을 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파이는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보다 원활한 오픈 네트워크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파이 프로토콜 19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IBM 개발자 출신이죠, IQ가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주었고, 또 파이 19 버전 이후 20 버전, 21, 2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 파이 블록체인에서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잠시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이번 파이 블록체인 19 버전 업그레이드는 역시나 결제의 유연성과 확장성 개선 부분이 되겠고, 스텔라에서 레이어 2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TPS가 기존의 200에서 119만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파이도 그대로 이 기능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 정도의 수준으로 도달할 잠재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주었고, 또 그 다음 파이가 프로토콜 20 버전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것은 파이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파이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존재하게 되면 구현할 수 있는 파이 앱의 이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스텔라는 프로토콜 20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소로반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을 했고, 수많은 개발팀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해커톤과 지금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필드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인프라가 커질수록, 거대해질수록 미래의 파이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장착하게 되면은 파이 쪽으로도 그 생태계를 가져오려는 여러 개발팀들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스텔라는 프로토콜 21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 21 버전에는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패스키와 스마트 월렛 기능이 있었는데요, 스텔라의 지갑을 생성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드 문구나 개인키 대신 생체 인식 등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안전하게 지금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 또 다중 서명 설정이라든지 거래 한도 설정, 자동화된 거래 승인 등 다양한 기능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서브 월렛을 자유롭게 생성해서 자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미 스텔라에서 지금 샘플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미래에 파이가 갖출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스텔라 프로토콜 22의 특징을 살펴보자면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위에서 개발 환경을 업그레이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발자에게 좀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보다 쉬운 로그인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메일과 같은 웹 2.0의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고 이런 정보를 상대방에게 노출하지 않고 익명으로 이 웹 3.0에서 활동이 가능한 그런 영지식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K크로스라는 스텔라 위에서 개발 중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이 프로젝트를 기억을 하시겠지만 파이 코어 팀이 이번에 파트너십을 오픈을 하면서 이 GK크로스 쪽에서 코어 팀으로 파트너십을 신청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스텔라 위에서 개발을 하면서 똑같은 파이 위에서도 그 생태계를 가져오려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이 GK크로스 이름부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영지식 증명 기술이 들어간 프로젝트이고 이메일과 같은 웹 2.0 방식으로 쉽게 로그인을 한 후에 여기서 어떤 디파이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이의 정식 로드맵은 아니지만 이렇게 프로토콜이 20, 21, 22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파이는 앞으로 어떤 잠재력을 갖추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공유가 되고 있죠. 파이의 공식 출범일은 2019년 3월 14일입니다. 파이데이죠. 그리고 파이 프로젝트는 이 파이 숫자를 기념을 해서 매년 3월 14일 상당히 큰 이벤트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 3월 14일이 되면요. 또 다른 파이 이벤트가 시작이 될 텐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2019년 파이데이 때부터 올해 파이데이 때까지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총 314주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파이 숫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의미를 두자면 올해 3월 14일은 파이 프로젝트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파이데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에는 수많은 업데이트들과 공지들이 몰아서 나오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줘 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1분기에 오픈 네트워크를 출시한다라고 코어팀이 여러 번 공지를 해온 만큼 이번 파이데이 때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재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는 좀 더 샤머니즘에 가까워지는 그런 예측을 내어놓는 포스팅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인플루언서이죠. 우디의 포스팅을 보면요. 이번 2025년 3월 14일이 파이 공식 출범 이후 314주가 되는 시기일 뿐만이 아니라 3월 14일은 달이 붉게 변하는 이 블러드문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날짜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이번 파이데이가 매우 특별한 날이 될 것임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은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모드에다가 현재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코지의 포스팅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픈 네트워크 출시 시점에 파이코인의 가치를 높이려면 거래소에서 이 파이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이제는 파이코어 팀이 조용하게 구축하는 전략에서 요란하게 프로모션을 하고 홍보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또 확신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게임 오버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는 한 달 반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이 내부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되고 외부 쪽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이 큰 바이브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언급한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모두나 개발자들 소스에 따르면 코어팀에서는 각 국가의 공신력 있는 미디어들 리스트를 컨펌을 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탑티어 미디어에 파이 소식이 실릴 수 있을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코어팀이 당연히 오픈 네트워크 이제 마케팅을 시작하려면 조용히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되겠죠. 최대한 공신력 있는 탑티어 미디어를 통해서 오픈 네트워크 전환 사실을 글로벌적으로 알려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파이 마케팅 파워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디의 포스팅을 보면요. 파이 코어팀을 보았을 때 크립토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들이 해왔던 마케팅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번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코어팀이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의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파이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코인마켓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는 암호화폐 순위를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파이가 다시 탑 10 안으로 진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중에서 비상장 코인 중에서는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파이는 9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5위, 6위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솔라나, 오피셜 트럼프, 도지코인, 시바이누, 카르다노 등과 지금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순위는 객관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의 강력한 커뮤니티 파워와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 순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파이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순위표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번에는 X로 가서요. 각 암호화폐 프로젝트 공식 계정 수를 오랜만에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X라는 플랫폼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히 의미를 가지는 소셜 플랫폼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 프로젝트가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곳의 계정 팔로우 수도
그 해당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의 커뮤니티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파이는 암호화폐 계정들 중 탑 5 안에 드는 팔로워 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솔라나의 공식 계정의 팔로워 수를 이미 이전에 훌쩍 뛰어넘었고요. 이제는 이더리움과 지금 팔로워 수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더리움과 이 5만 명의 차이를 좁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이런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면요, 유저 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쉽게 역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렇게 비상장에 오픈 네트워크 출시를 하지도 않은 프로젝트가 이렇게 장기간 이더리움과 이 같은 팬덤 파워를 X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움이 아닐까, 이렇게도 분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오픈 네트워크 1분기에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요, 이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최상의 조건으로 이 파이의 상승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운도 함께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고요. 단기적으로만 보자면 글로벌적인 관세 전쟁이 현실화 가능성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과도하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지지선은 꾸준히 지켜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10만 위로 테스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버텨준다면 암호화폐 호재성 기사들이 나오게 될 경우 1분기 안에 또 한 번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비트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재미없는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그동안 박살이 났다라는 부분인데요. 신규 프로젝트가 출시가 되려면 이쪽으로 자금이 거대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알트코인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파이 프로젝트 출시와 가장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근 들어서 60%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일단 위험 자산군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그 중에서 알트코인들이 비트보다 훨씬 더 위험 자산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수십 % 이상 지금 조정을 받거나 하락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이 시총 100위권 알트 프로젝트들을 보면요, 그나마 지금 몇 개는 다시 지금 양수로 좀 돌아서는 코인들이 보이고 있지만, 지금 비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너무 힘든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시점에 맞춰져서 파이가 크게 프로모션을 하고 공식 출시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장에서 알트 시즌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암호화폐 시장은 그동안 이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줘 왔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4년을 주기로 해서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강세장과 3년이 넘는 약세장을 보여줘 왔었는데요. 강세장이 오게 되면은 보통 비트코인이 먼저 큰 상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의 시총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펀더멘탈이 워낙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기관이나 큰 손들의 자금이 이 비트로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급등을 하게 되고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이 플레이어들이 이쯤에서 더 수익률이 높은 곳을 찾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잠시 떠나서 아래에 있는 알트코인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좀 더 줄어들고 알트코인의 전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알트 시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은 알트코인 인덱스 차트이고요.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알트가 비트에 비해서 높은 상승률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5 정도라는 수치가 넘어가면은 알트가 상당히 과열이 되어 있고 서서히 알트 고점이 오는 곳으로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작년 말에 한번 짧은 알트 시즌이 왔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작년 말에 이 스텔라의 경우에는 한 달 만에 무려 6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 수치가 90까지 찍고 현재는 엄청나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은 알트의 비중이 이 비트의 비중에 비해서 매우 다시 낮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패턴은 한 번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강세장 동안 여러 번 사이클로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이번 1분기에 파이데이쯤 전후로 해서 이 수치가 올라가고 알트 시즌이 다시 도래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패턴이 이전과는 다르게 나올 확률이 높다,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플레이어가 바뀌었죠. 블랙락도 들어오고 피델리티도 들어오고 지금 미 대통령이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보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기존의 패턴들을 따르지 않을 확률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것이 이전보다 임팩트를 덜 줄 확률이 있습니다. 반감기를 통해서 줄어드는 숫자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비트코인 반감기보다 가격 상승률은 낮고 대신 좀 더 오래 지속이 될 확률도 있다,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알트 시즌은 항상 이더리움이 먼저 이 폭발적인 스타트를 끊어왔었는데, 올해는 이 이더리움이 이 솔라나나 이 리플과 같은 이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지금 힘을 현재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트의 모양새가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될 확률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장은 여러 관점에서도 분석을 해볼 수는 있어야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파이오니어고, 이 파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1분기 안에 파이 오픈 네트워크 전환이 될 것이고, 이 시기에 맞춰서 최적의 시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파이가 출시 이후에 상장이 되고 단기 펌핑에만 의존하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기왕 나온다면은 여러 조건을 맞춰서 최적의 조건이 나온다라면 뭐 더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댓글 하나 선정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채굴 버튼 누르고 광고가 뜨는데 그게 스캠 광고였습니다. 에어드랍 하는 것처럼 나와서 그곳에 비밀 구절을 입력하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스캠이네요 라고 글을 써주셨고,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국 또 한 분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제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스캐미니 절대 입력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제 영상을 보더라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일단 너무 안타깝죠. 일단 이 파이 앱에 뜨는 광고이든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뜨는 광고이든 파이 관련 에어드랍 광고는 120% 모두 스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비밀 구절 입력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입력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나쁜 놈들이 여러분의 지갑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금을, 파이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빠르게 지금 지갑에 있는 파이코인, 다른 지인이나 가족들 파이 지갑으로 안전하게 옮겨 놓으셔야 되고요. 물론 비밀구절 탈취를 당한 경우는 그 전에 이미 그 나쁜 놈들이 파이코인을 다 가져가는 게 보통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지갑은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 지갑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락업이 되어서 묶여있는 코인은 상대방도 바로 빼가지 못합니다. 락업이 풀리는 시점을 기다려야 될 텐데요. 그 빼가는 시간을 일단 한번 통계를 내어보면요, 락업이 풀리자마자 5초에서 1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락업이 풀리는 시간을 그 탭을 해보시면요, 초 단위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시점에 알람을 그 전에 맞춰놓고요, 상대방보다 미리 락업이 풀리자마자 안전한 지갑으로 옮겨 놓는 것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100%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파이 지갑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다시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갑을 만드셔도 바로 그 지갑이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2차 마이그레이션을 받으셔야 지갑이 활성화가 되고 그곳으로 파이코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제 영상을 못 보시거나 또 보신다 하더라도 집중을 안 하시고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하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이상 이것은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보상해주지 않고요, 스캠이나 여러 먹튀 사건 등등 모든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 정보나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미래에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수탁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고 하드 월렛과 같은 여러 솔루션이 제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한계를 인식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스스로 강해지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